자, 유자쌤과 함께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자쌤과 함께 2027학년도 나는 합격한다. 합격하실 겁니다. 자, 최종 합격하실 거고요. 오늘은 우리 첨삭표 먼저 보기 전에 안내사항 살짝 드릴게요. 직강생 답안지 제출하실 때 A4 프린트로 해서 미리 가져오셔도 되는데 단면 인쇄 요청 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좀 넘기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3주차부터 A4로 제시되니까 여기 안에다가 채워주시면 되고 채점 기호는 첨삭표에서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할 거고요. 2주차 놀이교사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부모 파트는 다음에 운영이랑 같이 미루어져서 넘어가고요. 놀이교사 유특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것도 그냥 다음 주에 같이 111문제 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파트에서는 해설서도 같이 다루니까 고시문 암기 교수학습 편성 이런 것들 같이 잡아가지고 오시면은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휴강 중간에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신예자 순서대로 들어가고 9월 12일 날 모의고사 6회가 쭉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놀이교사 파트 문풀 할 때 유의점 정도 이제 같이 보시면 좋은데 여기에서는 사례로 녹여내기가 좋은 이론들이나 단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정의나 특징들이 사례에서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봐주시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많이 맞추거나 틀리거나 이런 거에 연연하기보다는 문제에서 이러한 정의가 이러한 예시로 녹아져 나오는 거구나. 어떤 식으로 세트가 제시되는구나 하는 식으로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힌트 장치를 찾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의가 사례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힌트 장치가 되는 단어나 구 문장을 찾아주실 건데 뒤에서 막 저랑 같이 보시면 제가 노란색 부분에 형광펜을 친 부분들이 대부분 힌트 장치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에 대한 관심사 단계에서는 요즘 민수가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무슨 교수법을 써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면 개별 유아에 대한 관심이라는 정의 키워드 특징이 이렇게 민수라는 사례로 넘어가는 거구나 하는 거를 이제 잘 찾아내 주시면은 분석하시면서 이제 문제풀이 자체가 공부 과정이 되실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답이랑 관련이 없어도 또 지문 안에 있는 다른 사례들을 같이 찾아주시면 되고요. 초시화 복용해서 우리 외웠던 초보자 단계, 시작 단계, 아는 단계 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는데 이것도 예시로 하나 보시면은 실습교사가 일단 실습교사라는 키워드 자체에서 우리가 힌트 장치를 발견을 하셨을 거고 뿐만 아니라 지도교사인 김교사 선생님께서 잘 도와주셔가지고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지도교사라는 단어에다가 밑줄 친 다음에 나 혼자 봤을 때 이게 엄격한 3급자이구나. 이 사람의 지도 아래에 내가 이 실습교사가 유아들을 돌보고 교육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례에서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사례에서 반드시 내가 찾은 힌트 장치를 표시하면서 문제풀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답이 되는 나만의 이유 근거를 그 장치에 의해서 내가 답을 도출을 해내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요 과정이 없을 경우에는 내가 느껴지는 느낌이나 직관에 의해서만 문제를 풀이하게 되고 거기에서 실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에서 정답을 이거라고 뽑은 이유는 이 단어 때문이야, 이 문장 때문이야, 이 유아의 행동 때문이야 라는 부분들을 좀 잘 찾아내 주시면 좋겠어요. 반드시 3번처럼 힌트 장치는 우리 안 써있지만 연필이라든지 형광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꼭 표시를 했다가 나중에 오답이 되었을 때는 나는 이 장치를 힌트로 봤는데 얘는 왜 힌트가 아닌지를 보시면 5개념 찾기가 수월하실 거고 알고 보니 내가 찾은 힌트 장치가 함정 장치였구나 이런 것들도 파악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같은 맥락에서 저랑 잘 질문을 주고 받을 때 이제 좀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자료와 함께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저한테 설명을 해서 이야기를 하려다 보면은 이미 머릿속에 있는 5개념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료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 지문 때문에 저는 이 개념으로 봤는데 왜 이 개념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신다면은 그럼 그 단어의 어떤 부분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계시구나가 더 잘 보여가지고 우리 서로 그 재개념을 하는데 수월하게 나아가실 거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또 혼자서 셀프로 오답 처리하실 때도 나는 이 단어 때문에 이 정답을 찾았는데 왜 이 단어는 안 되지? 라는 부분들 발견해내시면은 문제 풀이하는 실력이 훨씬 빨리 쑥쑥 향상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첨삭표를 간단하게 이렇게 살짝 2페이지짜리를 보겠습니다. 서술시 유의점을 우리가 매주 같이 보신다고 생각하면 되고, 반복되는 뭐 실수 오답이라든지 혹은 출제 의도 오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엔 좀 생략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첨삭기호 안내 우선 간단하게 안내드리면은, 채점은 저랑 조교쌤이랑 2명이서 같이 하는데, 거기서 조교쌤 글씨체로 이제 키워드가 부족해요, 막 플러스 알파, 뭐 세모 별표 이런 게 다 들어가도 저한테 이제 다 컨펌 받고 나온 키워드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고, 제가 계속 물어봐가지고 뭐라고 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같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플러스 알파 표시는 키워드 추가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정답인데도 불구하고 틀린 말을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키워드가 좀 부족해서 정답으로 하기는 좀 애매한 것들, 이런 경우에 이렇게 많이 표시될 거고요. 정답 처리되더라도 이렇게 표시됐다면 내가 다음번에 문제 풀이할 때는 조금 더 키워드 많이 넣어주셔야 합니다. 구체화, 그러니까 답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경우 많이 나오고, 지도방안 쓰세요, 활동 예시 쓰세요 할 때 뭐 예를 들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써라라고 할 때 아동학대 예방 교육 해버리면은 이 사람이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도 구체화해 주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제가 코멘트를 남길 수가 있고요. 앞글자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출제 요구,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발달 과업 같은 거 많이 물어봤을 때, 과업이란 건 뭐뭐를 해내야 하는 그런 업무 같은 거죠. 달성해야 하는 업무 같은 건데, 거기에서는 그 발달 단계명을 설명한다 라고 하면 출제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 처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장점을 쓰세요 했는데 특징만 쓴 경우라도 출제자가 요구한 것에 해당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유아기의 특징을 쓰세요 했는데 이렇게 이제 실수하신 경우 아마 잘못 쓰셨겠지만 유목 개념 쓰셨어요. 그렇다면은 사실 이 선생님이 정확하게 이해는 하고 계시지만 유아기 특성을 쓰세요 했는데 유목 개념이 먼저 답으로 나와버리면은 유아기는 유목 개념을 이해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요구사항에 어긋나서 정답 처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유목 개념이 부족한 특성이 있다, 특징이 있다 하거나 유목 개념 부족 이렇게 명확하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조건 처리 같은 경우는 조건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조건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개수가 부족할 때 그러한 점 오답 처리될 수 있어요. 자, 세모 같은 경우는 진짜 애매하다 이럴 때 정답과 오답 사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고, 이 세모 이제 맞춰줄 수도 있는 문제 답안이지만 그래도 다음번에는 더 잘 썼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쳐지는 답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굿 이렇게 써놓은 거는 우수 답안, 내용도 잘 들어갔고 그리고 문장 구조도 깔끔하고 다른 사람들도 보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제가 굿이나 G 이렇게 써가지고 체크를 하고 나중에 선생님들이랑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잇이 이렇게 몇 개 붙어져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은 다른 사람이랑 함께 보면 좋은 내용이구나 정도로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안내사항은 위랑 겹치는 내용들이고요. 우리가 하나만 더 봐주면 좋은 게, 다른 부분들은 내용 보면 다 이제 이해가 될 건데 오답 처리를 하는데 서술 방식 때문에 오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의미 전달에서 오류가 생기는 경우인데요. 대표적으로 정말 많은 선생님들께서 여러 번 실수하신 부분인데 뭐냐면은 지능의 동등성 설명할 때 지능은 동등하다는 것이다 라고 쓴다면 이 선생님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저는 알지만 오답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능은 동등하지 않죠. 언어적 지능과 음악적 지능은 같지 않고 다른 개념인데 그 지능들의 가치는 같다, 동등하다 라고 설명을 해야 정말 출제자가 요구하는 그 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오답 처리됩니다. 이런 것들이 서술 방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오답 처리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별표 추가 정답, 합자연의 원리, 기초도의 원리 정답 처리되고요. 아동권리보장원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법적인 부분, 개선된 부분 한 번 더 체크, 유아독존에서도 같이 해주실 필요 있습니다. 4번에서 우리 프레벨의 작업 예시 추가로 쭉 안내드리는데 구멍 뚫기, 바느질하기, 그리기, 색칠하기, 엮기, 짜기, 뜨기 이러한 것들 기타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쭉 이 김에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고요.
자, 6번 같은 경우도 서술 방식 실수예요. 놀이나 활동의 자료수를 점차 늘리는 방식으로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나아가는 활동 예시를 써주셨는데, 사실은 활동 자료수가 늘어났을 때 난이도가 낮아지는 활동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답 처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같이 넣어준다든지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이라는 그 설명을 조금 더 보완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10번에서 우리 백지설 써야 하는 답안에서 환경 결정론 들어갔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제일 임용할 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주로 로크라는 사상가를 주었다는 것은 그 학자가 이야기한 대표적인 용어를 작성을 해주셔야 출제 의도에서 어긋나지가 않을 거고, 환경 결정론이라고 한다면은 행동주의에서 많이 쓰는 용어, 대비해서 성숙주의에서는 어떤 결정론? 사전 결정론, 그리고 반두라에서는 상호 결정론,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오늘 풀이할 문제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역할 가작화가 맞기는 한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극적 교육에 대한 설명, 최소한의 교육만 할 것을 의미한다. 소극적 이 풀어지고 교육만 키워드 같이 반복해서 들어갔죠. 그래도 설명하라고 했을 때는 대비되는 단어, 적극적, 그러니까 교사 지시적이 아닌 UI 발달을 따르는, 최소한의 개입을 하는 뭐 요 정도 중에서 한 개, 두 개 이상의 키워드로는 같이 들어가 주어야 그것을 설명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키워드가 부족해서 오답 처리되는 부분이고요. 22번에 오답 처리 바느질하기라고 작성을 해주신 분들도 되게 많은데, 몬테소리 일상생활 영역 교구에 예시를 쓰시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대표적인 거, 오틀 같은 거 있죠. 물따르기 교구 같이 몬테소리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교구 자체를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 또 약간 애매하죠. 바느질 하기가 일상생활 영역에서 아이들이 경험하고 배우는 활동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교구를 쓰라고 했으니까 꿰매기 교구 이런 식으로 좀 더 명확하게 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의 장점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따로 막 외우거나 배우진 않아도 소근육 발달할 거고요. 몰입할 수 있는 집중력 향상될 거고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기술 능력 향상될 거다라는 것들 추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23번 프레벨은 신인문주의의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음물과 작업을 강조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고쳐 쓰시오 하는 부분에서 고쳐 써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프레벨은 실제주의가 아니라 이상주의거나 낭만주의다 이런 내용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조금 자세히 보면은 신인문주의라고 한다는 것은 인실개신 진보낭제 실패포분 해가지고 좀 뒤쪽에서 이어지는 교육사조예요. 그래서 프레벨이 이것에 근거한 게 아니라 이것이 프레벨에 근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인문주의, 그러니까 인문주의로 다시 돌아가자. 프레벨처럼 옛날에 프레벨이나 막 이런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과거의 그런 진리를 찾는 그런 것들에 좀 집중하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인문주의가 프레벨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개념 때문에 이제 안타깝게도 오답 처리가 됐고, 만약에 내가 그 땡땡주의를 대체할 키워드가 신인문주의밖에 생각이 안 난다 하면은 문장 자체를 그냥 다 바꿔서 신인문주의와 같은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완곡한 표현으로 이제 작성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7번 우리 오답 처리, 이것도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슈타이너의 근거에서 영혼의 질서를 따르는 지도 방안을 쓰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슈타이너의 근거하여 라고 쓴다고 하면은 뭐 유대감, 한결같은 사랑, 상호작용 이런 거 너무 키워드 좋고, 8년 단임제 실시 같은 경우도 슈타이너의 근거에서 정답 처리가 됩니다. 당연히.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도 방안 예시를 쓰시오, 활동 예시를 쓰시오 하는데 슈타이너의 근거하여가 없다면 현장에서 그래도 누리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예시를 쓰시는 게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그냥 일단 오답 처리하고 120% 안전한 답안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뭐 교사와 유아의 유대감을 형성시킬 수 있는 어떤 무슨 놀이를 한다, 뭐 공동 놀이를 한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33번은 서술 방식 서술 방식으로 인한 오답 처리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능은 모두 같다라고 하면은 틀린 답이 돼버린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고, 오답 처리 실수가 진짜 은근히 많았어요. 기호 실수 많았고요.
그리고 우리 1, 2, 3, 4 순서대로인데 1, 2, 3, 4라고 작성되는 경우도 진짜 많았어가지고 많이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6번에 전환적 추론이라는 답이 나왔었는데 이제 귀신이 옷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옷장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유아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이 이 A라는 사건 때문에 B라는 사건을 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점에서 인과관계 설명이 아닐까요?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전환적 추론 같은 경우는 이미 벌어진 사건 1, 사건 2, 그러니까 내가 엄마 아빠한테 뗐었고 우리 부모님이 이혼했어요. 이미 벌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A랑 B를 연결시켜가지고 내가 싸우고 울고불고 뗐어서 부모님이 이혼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전환적 추론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귀신이 있어서 저걸 버려야 돼 라고 한다면은 나름의 논리적 추론에 가깝기 때문에 전환적 추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는 거 같이 볼 수 있고요. 37번은 정답 처리될 수도 있으나 칼찌하는 마음으로 오답 처리 동전 저번에 이야기했던 거 같이 해나가고, 39번에 출제 의도 요구사항을 맞춰주지 못한 부분인데 문제에서 발달 과업을 쓰세요 했어요. 그럼 과업이라는 것은 내가 달성해야 할 그런 업무 같은 거, 성과를 내야 하는 업무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도성을 발달시켜야 한다는 과업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야 이제 더 정확합니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발달 과업 시기다 라고 한다면은 발달 과업이 무엇입니까 했는데 주도성 대 죄책감 단계는 어떠어떠한 특징을 가졌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사항에 맞지 않게 작성될 수 있습니다. 45번에 체계적 둔감화에 대해 정의만 쓴 경우 있을 수 있는데, 설명하시오, 개념을 쓰시오 이런 경우 정의만 작성하셔도 됩니다. 지도방안 활동 예시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거 필요하고 추상적이지 않게 뾰족하게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뾰족하게 쓰세요 라고 할 건데, 뾰족하게 쓴다는 건 출제 의도에 맞춰서 그 특정 키워드를 넣어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활동으로 작성해 주세요 라는 의미다라는 거 같이 나누고 고요. 45번 같은 경우 우리 강아지 간의 거리를 좁히고, 그러니까 체계적 둔감화에 대한 설명 예시를 넣어주셨는데, 거리를 좁히고 함께 있는 시간을 점점 늘려 나간다라고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의미로는 좀 이해가 되죠. 거리를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이 와서 체계적으로 둔감화 하신다는 거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행동주의는 체계적이고 위계적이고 단위 행동을 잘 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시를 쓸 때도 내가 행동주의적 접근으로 뾰족하게 답안을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리면 거리, 시간이면 시간 둘 중 하나를 고르셔서 처음에는 10분 동안 보게 한다, 다음에는 20분 동안 보게 한다, 30분 동안 보게 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뾰족하게 서술을 해주시는 게 120%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50번 같은 경우 서술 방식에서 조금 애매한데, 우리가 이것도 개념을 이해를 잘 하고 계셨어요. 사회문화적 적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전통과 문화가 적합한 개념이다 라는 부분이요, 조금 더 명확하게 서술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과 문화가 무엇에 적합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활동, 교육과정에 그 각각의 전통 문화가 적절하게 고려되어 있는지와 관련된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잘 써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55번도 서술 방식으로 인한 오답 처리인데, 이 조사 하나가 문장의 의미를 바꿔버립니다. 프리맥 강화로 빈도 낮은 교실 정리에 빈도 높은 모래놀이를 강화로 사용한다라는 부분이요, 명확하게 의미 전달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실 정리를 모래놀이의 강화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서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56번 우리가 행동계약하고 프리맥 강화가 이제 A랑 B에서 A에만 행동계약이다 라는 답안을 우리가 작성을 했는데, A랑 B랑 둘 다 행동계약 같아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우리가 기출에 근거해서 행동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행동계약 같은 경우가 그러면은 대부분의 강화물, 대부분의 행동주의적 접근, 행동수정 기법에 다 걸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서면의 역할을 하는, 문서의 역할을 하는 약속판 혹은 어떤 메모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조금 같이 봐주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서의 역할을 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서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조금 더 잘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57번 서술 방식 때문에 오답 처리가 되는데 우리 이제 개인 환경 행동 상호 결정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상호 결정론은 그 세 가지가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인간 형성에 이제 영향을 준다는 건데 여기서 사용된 키워드가 성격이 결정된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었어요. 그러나 성격에 대해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진 거는 정신분석적 이론에서 성격이 어떻게 구성되고 성격의 구조는 무엇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키워드가 적절하지 않고 대체어가 생각이 안 난다면 완곡하게 표현해서 대체할 수 있어요. 상호작용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것에 영향을 미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키워드 뺀 다음에 작성해 주시면은 훨씬 좋고요. 60번 정답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차이점을 작성하시오 라고는 했지만 외적 강화로 교사가 강하고 있고 스스로 강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정답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 자체에 이제 설명 자체에 차이점이 잘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120% 정답을 늘 쓰기 위해서 플러스 알파 그게 내적 동기에 의해서 외부의 통제나 외적인 부분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의 키워드까지 대비시켜서 써주시면 훨씬 좋아요. 자, 65번 오답 처리 실수 이런 것들 많이 쓸 수 있어요. 순서대로 쓰시오 했는데 이 순서가 두 개가 바뀌어서 오답 처리된 경우고요. 남이 하는 실수는 나도 무조건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체크해 주실 거고요. 69번에 미리 말한 것처럼 전조작기 유아의 특성을 쓰고 판단 이유를 쓰시오 했는데 유아 특성에 해당되는 부분이 유목 개념으로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유목 개념이 형성된 건지 부족한 건지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제 의도가 부족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70번의 유사 답안, 이것도 답안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우유의 영이 달라졌을까 아니면 똑같을까 물어볼 수 있어요. 보존 개념이 형성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보는 것이고 우유의 양이 더 많아졌어요, 뭐 줄어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들도 다 정답 처리됩니다. 왜냐하면 보존 개념이라는 것은 그 양의 보존, 수의 보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A 상황이었던 어떤 양이나 수가 B 상황으로 변하면서 그게 양이 변했는지 보존되었는지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과 대답 충분히 가능하고요. 71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후에 대해서 쓰신 분이 사실상 거의 없고 이제 뒷부분, 후에 대한 부분, 뒷부분에 대한 질문만 많이 작성을 해주셨는데 보존 개념의 핵심은 뭐냐면 수가 A 상태에서 B 상태로 넘어갔을 때 보존되느냐, 양이 보존되느냐에 대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 그리고 후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75번 생태학적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이렇게 담백하게 써주셨어요. 근데 이거 맞는 내용이죠. 그러나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이론이 너무 많아서 너무 포괄적이고 더 뾰족한 키워드를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도 되게 많으니까 서술할 때 잡아나가시면 좋겠고요. 76번 부모 상담이라고 쓴 경우도 우리 칼체해가지고 전부 다 오답 처리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 개를 찾아 쓰시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 연계라는 키워드가 훨씬 더 적합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 상담부터 가정 연계까지 작성을 해주셔야 가장 완벽한 정답 처리가 되고요. 꼭 그 찾아 쓰지 않더라도 그 부분을 요약해서 뭐 부모 상담에 따른 가정 연계를 한다 뭐 이렇게 요약해서 쓴 경우는 모두 정답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76번 미시체계와 미시체계의 만남이다. 제가 강의할 때 여러 표현 되게 많이 하긴 하는데 우리가 정답으로 작성할 때는 비유적인 표현보다는 미시체계와 미시체계의 상호작용,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 이런 식으로 키워드 중심의 뾰족한 답안 써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79번 지능의 동등성에 대한 설명 같은 내용들 반복해서 실수가 나오는 부분들 집어나가면 좋겠고요. 81번에 우리가 지능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강점을 활용하는 부분이었는데 정답이 되지만 우리가 더 보완하면 좋은 점이에요. 분위기에 따른 음악을 감상하고 느낀 점을 말로 표현해 본대요. 그래서 여기 음악적 지능 부분, 언어적 지능 부분 잘 보이긴 해요. 그러나 언어적 지능 부분이 말로 표현해 본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죠. 왜냐면 음악 감상 활동을 어차피 할 때 우리는 늘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어휘로 표현해 본다. 의성어나 의태어로 표현해 본다.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 이런 식으로 이 언어적 지능을 추가적으로 보완시켜 줄 만한 더 뾰족하고 구체적인 키워드를 같이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조건 처리가 완벽하게
될 겁니다. 81번에 좋은 답 있는데 요거는 담백하면서도 키워드가 잘 들어갔어요. 동시를 유아가 좋아하는 동요에 맞춰서 읊어본대요. 그렇다면은 언어적 지능 동시, 음악적 지능 동요 이렇게 키워드가 딱딱 쪼개져서 잘 보이죠? 조건이 명확하게 잘 들어갔다는 점에서 좋습니다. 그리고 종종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강점으로 약점을 보완해야 하는데 예시를 쓰다 보니까 내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약점으로 강점을 보완하는 예시가 나오기도 해서 이런 부분은 미리 실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82번 각인이론 이런 경우 너무 안타깝지만 오답 처리를 했습니다. 왜냐면 출제 의도에서 용어를 작성해라 라고 한다면은 어떤 개념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론이라고 한다면은 그 이론을 쓰시오.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뾰족하게 각인 현상, 각인 이렇게 써주실 필요가 있어요. 88번의 맥락화에 대한 설명 한번 살짝 들어가면은